여러분, 새 금융 시스템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오는 건 아닙니다.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인 돈이 온다는 말 뒤에는 항상 다른 얼굴도 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은 감시, 더 많은 정보 수집, 더 많은 통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XRP 투자자들이 꼭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무엇을 사느냐만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규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KYC, AML, 거래, 추적, 고객 정보 수집, 이런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귀찮은 절차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래소에 넘기는 건 단순 신분증 사진 한 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거래 패턴, 보유 자산 규모까지 전부 한 곳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정보가 항상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 코인이 안전하냐만 묻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무서운 건 내 자산보다 먼저 내 정보가 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정보가 유출되면 누가 얼마의 크립토를 들고 있는지, 누가 어디 사는지, 누가 표적이 될 수 있는지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 뉴스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자산 선택만큼 보안 방식도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이죠. 내 키가 아니면 내 코인이 아니다. 이 말이 이제는 더 무겁게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금융 시스템은 더 편리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자산과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거래소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금융 시스템 전체를 21세기식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낡은 결제 시스템을 바꾸고 더 빠르게 돈을 움직이고 더 투명하게 정산하고 더 즉각적으로 추적 가능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듣기엔 좋습니다. 누가 느리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편리함이 통제와 같이 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CBDC만 막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 주체가 민간일 뿐 얼마든지 프로그래머블 머니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추적할 수 있고 동결할 수 있고 특정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본질적으로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금융 시스템이 더 빨라질수록, 더 디지털화될수록, 더 효율적일수록 동시에 더 감시적일 가능성도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시스템이 온다면 왜 XRP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XRP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바뀔 가능성이 높고 돈은 디지털화될 가능성이 높고 결제와 가치 이동은 더 빠른 레일을 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새 시스템이 좋든 싫든 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에 놓일 핵심 자산을 미리 들고 있는 사람과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자산을 아무 생각 없이 거래소에만 두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자산으로 관리할 준비까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무슨 코인을 살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관할까?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오래 들고 갈까?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편리함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보다 편리함 뒤에 숨은 구조까지 보는 사람이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XRP 투자자라면 바로 그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금융 시스템은 여러분 허락 없이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그걸 막연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XRP가 그 준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자산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단순히 가격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뀔 때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그 시스템 위에서 무엇을 들고 있을 것이냐, 저는 그 질문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답 안에 XRP가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 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 1과 레이어 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 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 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 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 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 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 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 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 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 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룬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룬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 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 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